자, 이어서 날 갈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날 갈기. 날 갈기는 어미날과 덧날을 이제 갈아서 원하는 그 예리함을 얻어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미날의 뒷날 내기부터 할 겁니다. 근데 요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제 설명드릴 게, 우리가 보통 이제 날을 예리하게 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리하게 갈아야 되는가? 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예리하다는 거에 대한 정의를 조금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예리하다는 거는요, 일단 이 뒷날의 평이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정확히 이 뒷날 평이요. 평이 정확하게 맞은 상태에서 앞날을 갈아야지만 예리함을 1차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뒷날이 반듯하지 않고 얘가 볼록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오목하거나 우둘투둘하다면, 앞날을 갈았을 때 이 날 끝을 보면 두꺼운 데가 있고 얇은 데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얇은 데는 예리하겠지만 또 두꺼운 데는 예리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이 뒷날은 기본적으로 완벽한 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리해집니다. 그래서 뒷날내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뒷날을 평을 잡고요, 앞날을 또 갈아야 되는데, 앞날은 이 평이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수평으로 딱 가공이 돼야 예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론 이제 예리하다는 이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저각, 고각 해갖고 둔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45도를 기준으로 해서 45보다 넘어가 버리면 뭐 50도, 60도 이렇게 넘어가면 둔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45보다 내려가면서 점점 예각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각도를 줄이거나 넓혀서 뭐 예리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각도가 지금 이 어미날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약 28도인데, 이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약 28도인데 28도라면 예각이거든요. 그래서 예각이 정확히만 갈면 그대로 예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면을 가를 때 이 평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둥그스름하게 간다면 이 전체 각도는 28도에 가깝겠지만, 날 끝으로 가면서 이렇게 둥그러지면 날 끝은 28도가 아닌 뭐 45도가 될 수도 있고 50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도, 앞날의 면도 가장 정확히 수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날 끝이 예리함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날 뒷날내기하고 앞날내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평입니다. 수평. 뒷날의 수평과 앞날의 수평. 이거를 얼마나 잘, 그 다음에 그 각도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예리함의 어떤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앞날과 뒷날의 수평을 얼마나 잘 맞출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예리한 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아시고요.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미날의 뒷날내기입니다. 뒷날내기. 자, 뒷날내기를 하는데, 뒷날내기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합판에다가 사포를 올려놓고도 하고, 뭐 유리에다가 또 사포를 올려놓고도 하고, 아니면 쇠 정반에다가 연마제를 이렇게 뿌려놓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방법이든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쉽고 정확한 방법은 잘 없는데, 가장 그래도 요즘 근접하게 작업하고 쉽고 정확하게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이아몬드 스톨입니다. 다이아몬드 스톨. 얘는 일단 평이 잘 안 깨지기 때문에요. 평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뒷날의 평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입자가 워낙 잘 갈아내기 때문에 보통 뭐 전에 이제 쇠정반이나 이런 데 할 때 뭐 1시간, 2시간씩 하던 거 여기서 뭐 10분, 20분이면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이아몬드 스톨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오늘은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스톨을 이용해서 뒷날내기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자세가 중요한데요. 자세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미날을 잡고 뒷날내기를 먼저 할 때요, 이렇게 보시면
날 자체가 무게 중심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놓으면 이쪽으로 처지죠. 예. 무게 중심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 무게 중심이 여기 있다는 거는 평상시 갈면은 이 날 끝보다 이 안쪽이 더 많이 갈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갈면은 점점점 여기 턱이 생깁니다. 이쪽에. 어미날 뒤쪽에 무게 중심이 여기 때문에 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 많이 갈리면서 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 물숫돌에서 가서 가를 때 이 턱 때문에 평을 잡기가 참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턱이 안 생기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턱이 안 생기게 가려면 1차로 왼손에 두 손가락을 올려서 앞쪽 어미날의 앞쪽 부분이 숫돌과 밀착이 되도록 정확히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꽉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 두 개만 갖고 하기에는 좀 힘이 부족하니까 다시 오른손에 두 손가락으로 어미날의 모서리를 요 앞쪽, 그 다음에 여기 두 곳에 모서리를 이렇게 꽉 눌러줍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만 완전 밀착이 되거든요. 예. 요 자세요. 그리고 요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 손가락, 얘 손가락이나 이 손가락이 숫돌에 같이 닿으면 손가락도 같이 갈리면서 나중에 굉장히 쓰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다시 요 손가락 두 개를 날 끝 쪽을 정확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도 요 모서리, 어미날의 모서리, 이쪽, 양쪽 모서리를 정확히 눌러주고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세 손가락은 어미날의 뒤쪽을 걸쳐줍니다. 걸쳐주는 거지 얘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이 누르는 게 아닙니다. 누르면 똑같이 이쪽 안쪽만 갈리고 날 끝은 이렇게 들려서 날 끝이 평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갈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누르면 안 되고요. 이 상태에서 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걸어주는 거예요. 처지지 않게, 밑으로 처지지 않게 걸어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게 걸어주고 처지지 않아야 된다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는 경우. 이렇게 들면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거는 날이 아예 이중각, 뭐 삼중각이 되면서 날을 평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날을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면 더 심각하니까 들지는 마시고요. 걸어주기만 합니다. 걸어주고 처지지만 않게. 얘 네 손가락을 띄어도 얘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게. 그 정도만 걸어주는 겁니다. 자, 요 자세죠. 예. 요 자세를 잡고요. 상체는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쪽으로 수그리면서 날을 이제 밀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어야 되는데 이렇게 밀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밀어봤는데 이 다이아몬드 숫돌을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쇠를 갈기 때문에 쇠 입자가 갈리면 다이아몬드 입자 사이에 bek히게 되어 있습니다. bek히면 점점 얘가 bek힌 게 올라오면 이 어미날과 다이아몬드 숫돌이 닿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입자가 많이 박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기름을 이렇게. 기름을 뿌려주고 하면 더 날이 잘 갈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물을 뿌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은데 일단은 물을 뿌리면요, 나중에 입자 사이에 그 쇠가 껴있던 게 물 때문에 녹이 슬립니다. 녹이 슬면서 같이 입자가 다이아몬드 이 코팅해놓은 입자가 잘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은 조금 사용하시는 게 안 좋을 것 같고요. 기름 종류는 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천연 그냥 레몬 오일 같은 걸 사용합니다. 레몬 오일 같은 걸. 자, 다시 또 밀어 보겠습니다. 자, 자세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왼손으로 두 손가락으로 누르고요. 오른손 두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누르고요. 세 손가락은 걸쳐서 떨어지지 않게, 처지지 않게 요 상태를 유지하고 미는 거죠. 이렇게 미는데 요 위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숫돌의 전체 반은 안 넘어가게 하는 게 좋고요. 반 사용하고 반대쪽도 반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반을 안 넘어가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 들어오는 거는 보통 한 20에서 30mm만 들어오면 됩니다.
예,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들여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갈아버리면 날 전체가 얇아지면서 대패 집에 들어갈 때 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 20에서 30mm만 들어오게 하고요. 이렇게 갈아서 자리가 잡힌 다음에 나중에 살짝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갈 때는 그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얘가 들쑥날쑥하거나 사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평이 그만큼 늦게 잡힙니다. 그래서 한 20에서 30을 자기가 임의대로 정하고요. 그걸 정했으면 그 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로 그대로. 그리고 숫돌은 꼭 끝에서 끝에를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갔다 이쪽도 나갔다. 왜냐하면 얘를 끝에까지 안 나가고 여기서만 이렇게 하다가 자꾸 조금씩 넓어졌다가 뭐 들쑥날쑥 해버리면 물숫돌도 마찬가지고 다이아몬드 숫돌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이아몬드 숫돌도 여기만 막 갈면 여기는 갈리는 정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용하지 않은 데는 새 거기 때문에 갈리는 정도가 아주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한번 쑥 지나가고 하면 그 사이에 이쪽 끝 턴머리 쪽은 더 많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골고루 끝에서 끝에까지 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끝에까지. 네. 물솥돌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끝에까지 꼭 나가게 이렇게 요런 자세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금 밀어봤는데 뒷날을 얼만큼 밀어야 되느냐, 얼만큼 미는 게 적당하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숫돌을 지금 어미날 제가 잠깐 뒤집어 봤습니다. 뒤집어 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뒷날의 평이라고 했습니다. 뒷날이 평이 잡힐 때까지만 갈면 되는 거죠. 근데 뒷날 평이 잡혔나 안 잡혔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다가 뭐 계측기를 대고 뭐 측정할 수도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얘가 평이 잡혔나 안 잡혔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뭘 보고 판단을 하냐면 뒷날의 색깔, 빛깔을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위치에 같은 재질의 날물을 같은 힘으로 눌러서 똑같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다 닿는다면 같은 빛깔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요 보시다시피 날 끝쪽은 제가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닦아서 잘 보이게. 예, 끝쪽은 지금 이쪽 같은 경우 이쪽이나 이쪽 끝쪽 같은 경우 지금 닿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닿지를 않아 갖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요만큼은 지금 갈리고 날 끝은 안 갈렸습니다. 근데 이제 육안으로 보면 이게 확실히 이제 잘 구분이 되는데 지금 이제 촬영하면서 보기 때문에 빛 반사 때문에 지금 긴가민가 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여기다 매직을 한번 칠해 보고요. 한번 살짝 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다른 게 금방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매직을 골고루 이렇게 발라 놓고요. 요 부분, 요 페인 부분은 이제 공장에서부터 이렇게 패여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체가 평이면 사실 숫들에서 이 전체 평을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시간도 무지하게 많이 걸립니다. 공장에 나올 때 요만큼 가려져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날 끝에서 한 5mm 정도가 평이 맞는 게 좋습니다. 날 끝에서. 여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날 끝에서 5mm가 쭉 가면서 균일하게 평이 딱 맞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근데 이게 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안 보여서 카메라로는 지금 잘 안 보여서 제가 한번 매직을 칠하고 다시 한번 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밀어 볼게요.
예, 이렇게 밀고 한번 보시면, 예, 보시다시피 매직이 이렇게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날 끝에. 예, 여기도 남아있고요. 여기 지금 요만큼은 지금 숫돌하고 닿는 부분입니다. 매직이 다 없어졌죠. 예. 그래서 빛으로 봐도 지금 이제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새 것을 구입을 하셔갖고 다이아몬드 숫돌에다 밀어보면 다이아몬드 숫돌에 닿는 부분 이렇게 탁 할 겁니다. 이렇게 탁 하고 다이아몬드 안 닿는 부분은 반짝반짝 할 겁니다. 지금 이 매직이 칠해놓은 부분 그런 부분이 반짝반짝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뒷날내기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날 끝에서 위로 한 5mm가 전체적으로 반듯하게 수평을 맞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데는 지금 아직 안 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갈아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 또 더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힘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양쪽 손가락이 굉장히 아플 건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몇 번 한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정확히 몇 번 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정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만 갈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수건으로 닦고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카메라에 어떻게 나올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한번 눕혀놓고 볼까요? 눕혀놓고 보면 약간 끝쪽으로는 지금 이제 카메라에도 아직 잘은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직 안 갈린 부분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여기는 빛깔이 지금 다르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 하얀색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은 거의 같은 빛깔입니다. 요만큼이 같은 빛깔이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칠해놓은 이런 부분은 지금 빛깔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끝에까지는 평이 안 잡힌 거거든요. 이런 데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쪽은 이제 끝에까지 거의 다 갔습니다. 같은 빛깔이 거의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 조금 덜 갈린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 카메라에는 지금 반사 때문에 약간 보일락 말락한데 보시다시피 이쪽 부분은 일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쭉 따라가는 거 거의 일정하거든요. 빛깔이. 근데 이쪽 부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닦아서 한 번 더 가까이 한 번 더. 아니 이쪽으로 하면 아니 손을 확 이쪽으로 좀 빼보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안 나가요? 반사 갖고는 안 되겠는데. 딱 보이긴 하는데 약간은 보이는데 약간 다르지. 들었을 때요. 들었을 때? 식으로 들었을 때 들었을 때. 보이시죠? 거기 모서리. 보일락. 이렇게 네, 하면 여기. 이렇게 하고 설명할까? 근데 손 되게 설명하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어렵네.
이렇게 하고 설명할까요? 자, 지금 화면에다가 바짝 대고 지금 보는 건데 빛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각도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보는 거거든요. 지금 요 부분, 제가 손으로 짚은 요 부분이 지금 아직 안 갈리지가 않은 곳입니다. 요만큼, 여기까지, 요만큼이. 빛으로 실제로 보면 이게 금방 차이가 나는데 카메라로 보니까 이제 조명들 때문에 이게 빛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대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이쪽을 보시면 요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그다음에 요거까지는 쭉 같은 빛깔입니다. 지금 같은 빛깔이거든요. 그죠? 반사를 제가 이렇게 자꾸 해보는데 같은 빛깔이고요. 이쪽은 아직 조금 덜 갈린다. 저 끝에 부분이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갈아야 되겠죠. 다시 숫돌로 돌아와서. 근데 이제 갈다 보면 그럼 이제 초점을 이제 다시 한번 맞춰보고요. 갈다 보면 이게 뭐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서 나오다 보면 여기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 평이. 여기가 확 꺼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망치로 얘를 쳐서 조금 수정을 한 다음에 갈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가 너무 꺼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이제 모루에다가 받쳐놓고 망치로 쳐서 얘를 저쪽으로 뒤로 제껴서 조금 더 잘 닿게 뒤로 제껴 나온 다음에 갈아내면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잘못 치면 이 강철을 잘못 때리면 쇠가 깨지거든요. 나중에 갈다 보면 똑똑 떨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권장을 안 하고요. 어느 정도 숙달 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그냥 갈아서 평을 잡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지금 아직 조금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청소를 하고 조금 더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쪽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지금 살짝 보시면 이제 좀 더 잘 보이실 것 같으네요. 지금 화면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만큼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 좀 더 갈아야 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턱은 잘 안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턱은 지금 안 생기고 있거든요. 앞쪽을 꽉 눌러서 갈면 이 턱이 잘 안 생깁니다. 조금만 더 가르면 되고요. 이때 또 가를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손가락이나 이 손가락을 너무 또 한쪽으로 또 이 두 손가락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갈면 한쪽이 더 많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더 많이 갈리든 이쪽이 더 많이 갈리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대패집에 넣어서 어미나를 세팅할 때 얇은 쪽이 더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얇은 쪽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나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가능하면 딱 가운데에다가 힘을 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같이 안 갈린다고 이쪽이 안 갈린다고 그쪽을 또 너무 막 누르고 갈아버리면 이쪽이 얇아져 갖고 나중에 헐렁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평이 그대로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많이 갈렸네요. 예, 지금 화면에 잘 나오는데 지금 안 갈린 게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까지입니다. 요만큼. 요만큼. 날 끝으로 한 1, 2mm 정도 조금만 남았네요. 예, 조금만 더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예, 지금 제가 조금 속도를 내서 갈았는데 물론 이제 요 정도만 갈아놓고 다음 저기 1000번이나 지금 이거보다 거칠기가 조금 더 부드러운 쪽으로 올라가서 갈면 금방 없어지긴 없어지는데 그래도 일단 보여드리려고 제가 계속 지금 갈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금만 또 남아있네요. 조금만 더 갈아볼게요.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돌려서 갈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자, 보시면 이제 끝에 거의 아주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끝에 조금만 요 끝에 요만큼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살짝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시다시피 이쪽 한쪽 쓰고 한쪽 쓰기 위해서 반씩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숫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끝에까지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이쪽부터 이쪽까지 거의 같은 빛깔이 거의 나옵니다. 이제 빛깔이 일정하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일정하다는 건 이제 평에 거의 가까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한 200번, 220번 정도에서 이제 갈아서 뒷날래기를 다 마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친 거에서 갈았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부드러운 걸로 올라가면서 또 갈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부드러운 한 320번 정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해주고 반대쪽 면 양면 숫돌이니까 뒤에 좀 더 부드러운 것에 올라가서 한 번 더 갈아주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름 한번 뿌려주고 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그대로 갈아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안 갈았는데요. 뒷날평이 앞에서 가를 때 뒷날평이 잘 잡혔다면 보시는 것처럼 몇 번 안 해도 바로 평이 잡힙니다. 예, 앞에서 잘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비치죠. 예. 예, 이렇게 하면은 다이아몬드 숫도에서 어미날 뒷날내기를 마친 상태가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덧날에 뒷날내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날도 마찬가지로 어미날과 똑같이 뒷날내기를 해야 됩니다. 뒷날내기를 해야 되는데 이 덧날은 어미날하고 이제 약간 다른 게 약간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날 끝 쪽으로 가면서 구부러져 있고 날 이쪽 끝도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날하고 덧날하고 이렇게 달 때 날 끝 쪽이 잘 닿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날 끝쪽이 잘 닿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덧날의 뒷날내기를 할 때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할 때하고 이렇게 할 때하고 위치에 따라서 들어오는 위치에 따라서 닿는 면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닿는 면이. 닿는 면이 다르다는 거는 평이 골고루 안 잡힐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덧날을 가를 때는 일정한 위치에서 그대로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그러려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손으로 잡고 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전에는 이 덧날 뒤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대서, 손가락을 이렇게 뒤에다 대서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손가락을 이렇게 뒤에서 댄 다음에 갈았는데, 이렇게 하면 손이 많이 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대는 역할을 이런 나무 조각으로 하면은 훨씬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조각을 이렇게 대주고요. 이 덧날의 한 반 정도 위치가 되게 이렇게 대주고요. 그 다음에 종이 테이프로 감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감고, 서너 바퀴 이 정도 돌려서 안 움직이게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받침대 역할을 해주겠죠. 자, 요 상태로 이제 갈면 됩니다. 요 상태로. 요 상태로 가는데, 얘도 어미날과 마찬가지로 이 끝쪽의 수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날 끝쪽을 정확히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할 때는 오른손의 왼 엄지로 이렇게 눌러주던가, 두 손으로 할 때는 어미날과 마찬가지로 왼쪽 손의 검지와 중지로 날 끝쪽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준 상태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퍼, 이 받침대가 딱 걸친 상태로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일정하게. 예.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날을 꼭 숫돌의 끝에와 끝에까지 나가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어미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똑같이 수평이 맞아야 되는 건데, 날 끝쪽이요. 여기 안에가 아무리 맞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날 끝쪽이 맞아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갈아줘야 되는데, 이 덧날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업체에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프레스 같은 걸 쿡 눌러서 이렇게 찍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미날보다 더 뒷날내기를 할 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보분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얘도 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갈다 보면 여기 안쪽만, 지금 보시다시피 매직으로 칠해놓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 끝쪽이 잘 안 갈리고 안쪽만 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집어넣고 가려니까요. 다 올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집어넣고 내려서 갈다 보니까 날 끝쪽은 안 닿고 여기만 다 닿게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도 잘 안 갈리니까 요령을 하는 거죠. 요령을 어떻게 하냐면 살짝 듭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서 갈면 바로 날 끝이 다 바로 갈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금방 끝났네 하고 어미날하고 덧날하고 이제 뭐 다 숫돌까지 갈아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정작 사용할 때가 딱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대패가 아주 미세하게 칠 때는 0.05, 0.02mm 이렇게 아주 얇게 치거든요. 근데 이 덧날을 가를 때 이렇게 수평으로 안 갈아놓고 이렇게 들고 뭐 들쑥날쑥하게 갈아놓으면 나중에 세팅을 했을 때 날 끝이 어미날하고 날 끝하고 약간의 공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아주 미세하지만 그 공간에 대패밥이 끼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패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부터 정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이거 뭐 조금 빨리 한다고 약간 요령 피워서 막 하면은 나중에 결국은 다시 또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려고 하는 거를 몸에 배에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지금 1차로 갈았는데 이제 잘 보이네요. 잘 보이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예, 완전히 색이 다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서 끄트머리는 안 갈리고 여기께는 조금 갈렸어. 끝에까지 거의 갈렸네요. 여기도 조금 덜 갈렸고요. 전체적으로 날 끝 쪽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탁 하고 화면에서 보면 이제 반짝반짝하네요. 반짝반짝한데 위쪽하고 요 위쪽하고는 색깔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날 끝은 아직 안 갈린 거거든요. 더 갈아야 되겠죠. 예, 조금만 더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또 돌려서 자, 또 한번 보죠. 자, 화면에 보시면 예, 그만. 예, 잘 보이네. 지금 이렇게 하면 잘 보이네요. 여기는 지금 여기서 이쪽 끝에서 한 요만큼까지는 날 끝쪽으로 안 갈렸습니다. 지금 아직 안 갈린 거 확실히 보이죠? 예. 이쪽은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이쪽은 쭉 보면 거의 다 갔습니다. 거의 다 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조금 더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을 뿌려서 한번 청소를 해주고요. 쇳가루가 있으면 잘 갈리지가 않으니까 한번 청소를 살짝 해주고 다시 오일을 살짝 뿌린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확실하게 보이시죠? 네. 이쪽 끝에 여기 안 갈린 데가 확실하게 보이죠? 이쪽 맨 끝에도 약간은 있네요. 여기도 조금은 남아있네. 조금 남아있고요. 여기 조금 남아있습니다. 요만큼. 네. 자, 돌려서 또 갈고 이제 거의 끝에 조금은 남아있는데 거의 끝에까지 다 갔습니다. 이제 네, 보시다시피 이쪽도 이제 아까 때 남아있던 게 이제 거의 다 없어졌고요. 여기는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아직 세세하게 이제 다 된 거고요. 이제 조금만 더 갈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 각도를 다 이렇게 바꿔봐도 거의 날 끝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 정리가 됐고요. 양쪽 끝에 아주 조금씩은 남아있는데 그쪽 모서리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요 뒤에 이제 날을 다시 가를 때 배 잡으면서 끝선을 다 정리를 할 겁니다. 배를 잡으면서 이 끝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때 없애버리면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덧날의 뒷날 내기도 완성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요거 지금 이제 설명을 이제 전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마무리 한 번 더 해야 되겠구만요. 잠깐만요. 조금 고운 거에서 한 번 더 갈아서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다 균일한 빛깔이 나오죠. 균일한 빛깔이. 반사를 시켜봐도,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덧날도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미날과 덧날을 다이아몬드 숫돌에서 뒷날 내기를 다 마친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할 때 이제 중요한 게요. 지금 제가 이제 이 다이아몬드 숫돌을 거의 새 거를 썼습니다. 새 거를 썼기 때문에 금방 했거든요. 불과 한 10분, 20분 안에 다 끝나버렸는데, 실제로 이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용하다 보면, 이 다이아몬드 숫돌도 한 번, 두 번 쓰다 보면 점점 갈리는 정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한 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몇 시간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르는 힘이,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세게 누르고 하고 있거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훨씬 세게 누르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 누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이 흔들리고 또 갈리는 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끌어올릴 때까지는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짜증이 나고 급해지죠, 마음이. 그렇다고 요령을 피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요령을 피우면 결국은 다시 또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갈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제 물숫돌에 가서 1000번도 해야 되고 6000번도 해야 되고 또 그 이상 10,000번 이렇게 넘어가면서 갈아야 되는데, 이쪽 거친 거에서 처음에 길을 내서 평을 잡을 때 정확히 잡아 놓으면 그런 고운 걸로 올라가면서 가공할 때 금방금방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평이 안 잡힌 상태로 고운 걸로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쪽에서 평이 안 잡히면 결국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고운 거에서는 그게 잘 안 잡히니까, 갈아내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를 하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아예 정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정확히. 예, 그래야지만 다음번에 가서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숫돌은 뒷날내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뒷날내기. 앞날은 좀 갈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제 앞날을 갈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숫돌의 입자들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촬영을 보면은 다이아몬드 숫돌은 입자 자체가 뾰족뾰족합니다. 아주 날카롭거든요. 그만큼 날카롭다는 거 잘 갈리긴 하는데, 날 끝을 현미경으로 보면, 이 날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나중에 다이아몬드에서 가라는 걸 보면은 다 톱니처럼 이렇게 빼쪽빼쪽하게 박혀 있습니다. 날 끝을 보면요. 네, 뒷날 갈고 앞날을 다이아몬드로 다 갈아놓은 상태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날 끝이 톱니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말 톱니처럼 빼쪽빼쪽 하거든요. 빼쪽빼쪽 하다는 거는 그만큼 또 금방 날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나무를 가공하면 나무와 닿는 순간 그 뾰족뾰족한 부분이 다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날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물숫돌은 그거보다 약간 더 뭉글뭉글하고요. 자연석은 더 뭉글뭉글하고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숫돌은 빨리 가는 거는 좋은데
날 끝을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고운 걸로 올라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고운 걸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날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뾰족뾰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지금 이제 어미날의 뒷날내기나 덧날의 뒷날내기 할 때 물솥돌이나 다른 솥돌로 할 때 너무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은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지만 우리가 필요한 날 끝을 아주 예리하게 갈기 위해서는 앞날은 다이아몬드는 하지 마시고요. 물숫돌이나 뭐 세라믹 숫돌 아니면 자연석 이렇게 올라가면서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건 좀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자, 이제 뒷날내기가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앞날을 해야 되는데 앞날은 배잡기를 할 겁니다. 배잡기. 네, 배잡기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